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답을 드리자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책으로 컨텐츠 산업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2023 콘텐츠가 전부다를 가져왔고요. 이 책의 공동 저자 중 대표 저자이신 노가영 작가님께서 여기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정말 하시는 일이 많으시던데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가 전부다 시리즈의 노가영 대표 저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즌제 트렌드북이 굉장히 많지만 이 컨텐츠나 미디어 산업 쪽에서는 최초로 지금 시즌제로 매해 10월에 출판되고 있는 시즌제 트렌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4회차라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 지금 시즌 5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K 문화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 때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한국의 컨텐츠, K 컨텐츠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사실 BTS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가수로도. 큰일 날 소리 한다. 세상 잘생긴 사람은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까지 놀라울 정도로 사랑을 받게 된 것들,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들, 이런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면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장르별로 다 답은 틀려요, 조금씩. 왜냐하면 K-팝의 어떤 성공 법칙이 틀리고 K-드라마, K-무비, 또 K-웹툰은 아주 별다른 어떤 특별화된 또 성공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그냥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자면 제가 첫 완전 주니어 때 23살, 4살 이럴 때 제 첫 직장이 CGV라는 이 멀티플렉스 기업이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한국 영화의 전체 매출의 80%가 극장에서 매출을 이제 소화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사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시아의 어떤 그 컨텐츠 강국은 일본이다.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헐리우드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일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실은 일본의 컨텐츠 시장은 글로벌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한국은 이제 굉장히 K 컨텐츠가 성장을 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고 보면 일본은 그 특유의 어떤 로컬스러운 어떤 그들의 어떤 오타쿠적인 문화라든지 소위 우리가 미연시라고 하고 있는 이 어떤 장르들을 계속 파면서 로컬성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멀어가졌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극히 헐리우드 컨텐츠 문법을 벤치마킹하고 답습하면서 재창조한, 그러니까 헐리우드 컨텐츠 문법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어떤 컨텐츠 문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승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극장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가 개봉을 하더라도 헐리우드의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슈렉이라든지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어떤 큰 영화가 개봉하면 다른 여타의 국가들은 이 헐리우드 컨텐츠가 우선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극장 프로그래머들은 그냥 5대5로 탁탁 붙이는 거죠. 이게 절대 이 영화의 어떤 블록버스터의 영화의 어떤 개봉일을 피하지 않고 배급사들도 피하지 않고 우리 극장 프로그램도 딱딱 붙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영화가 1,000만을 더 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그냥 과감함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거 있고.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이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흔히 그 모든 어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영화 산업의 매출 자체가 헐리우드가 한 7-80%, 자국의 어떤 영화 매출 20% 정도인데 몇 개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태국, 이런 몇 개의 국가들은 5대5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헐리우드 영화가 오고 우리나라 영화가 오고 약간 이 5대5 법칙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헐리우드 영화가 한 7-80, 자국의 영화가 20%.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국 콘텐츠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국민성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K 콘텐츠 르네상스에 저는 굉장히 직결된 국뽕의 논리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한국 영화랑 블록버스터 같이 걸리면 한국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죠. 둘 다 보거나.
그러니까 그게 참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기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고 습성인 것 같기도 지금은 하고. 많이 달라졌긴 했는데 네. 과거에만 하더라도 조금 더 익숙한 우리의 내가 친근한 배우들이 나온 영화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다다음 주에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든지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 시즌에 이제 컨텐츠가 전부 다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만한 그런 K 드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말씀 그대로 바로 그 네. 출판하고 나서 시즌 3 출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냥 지옥이 바로 1등을 하더라고요. 아. 실은 그래서 저희 작가들도 굉장히 놀랬고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왜냐면 그 대표저자 머리말 마지막에 제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은 바로 나온다라고 썼을 때 이 편집장이 요거 지우라는 거예요. 안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어떡해. 모르는데 라고 어. 하는데 그냥 되거나 말거나 저의 의지인 거죠 라고 했는데 음. 바로 지옥이 딱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고 네, 또 올해 지우학도 지우학도 나오고 있었고 우영우 네. 올해 뭐 우영우가 뭐 너무 음. 큰 성공을 했죠. 예. 그거를 그렇게 지를 수 있었던 네, 생각의 이유는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이 기획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강연할 때 하는 말인데, 여전히 저는 이 흔히 우리가 K 컨텐츠 르네상스 하면 BTS와 오징어 게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보면, 사실상 인정하기는 약간 뭐 가오는 상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먼저 터진 컨텐츠라는 거죠. 그리고 BTS는 유튜브의 덕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봤고요.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덕을 봤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K-드라마, 한류 드라마는 과거에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너무 젊으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배용준 씨 나왔던 겨울연가라든지 네. 예. 그리고 대장금이라든지 네. 격하게 공감하시는 그 세대거든요. 끄덕끄덕. 네. 그리고 뭐 별은 내 가슴이라든지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시절에는 한류 드라마의 성공이라는 거가 동남아까지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동남아의 TV 방송국들이랑 방송국마다 개별적인 어떤 페이퍼 계약을 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보면 오징어 게임 그냥 넷플릭스에 업로드 되면 그냥 컨텐츠 자체의 힘으로 그냥 우리의 마케팅이랑 상관없이 쫙 190개국에 가잖아요. 그런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서 지금의 K 컨텐츠 르네상스는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IT 유통망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윤여정 배우님께서 아카데미에서 네.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미나리. 그래서 네 미나리로 그래서 그 해 연말에 청룡영화제에서 이제 그녀를 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커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여정 배우께서 하신 말씀이 나 뭐 얼마 전에 뭐 영국 가디언즈랑 인터뷰를 했는데 K 콘텐츠 르네상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더라. 근데 내가 우리 K 컨텐츠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다만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한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이제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배우께서 아마 실리콘밸리 IT 유통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물론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결국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한 것의 원인 자체가 IT 유통망, 실리콘밸리의 그게 바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제 유튜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답을 드리자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컨텐츠의 기획력은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본물 터지듯이 글로벌 유통망을 따라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